여러분, The Great Millennial Career Crisis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약간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밀레니얼 시대의 커리어 대위기 약간 이런 거거든요. 이게 요즘에 제 피드를 점령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저도 이런 거를 느끼고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밀레니얼 세대는 그냥 우리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열심히 가고 그리고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사다리 열심히 오르면은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제가 이제 내년에 37이거든요. 막상 이렇게 20, 30대를 열심히 직장에 받쳐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직장 하나만 있으면은 열심히 저축하고 집 살 수 있었는데 요즘 집 사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집이 있어야지 안정을 잡고 애를 낳을 텐데 그것도 없으니까 그냥 모든 게 지금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20대랑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직업 안정성도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면은 우리가 평생 일할 직장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직장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막 테크 기업들이 AI로 사람을 대체한다고 막 워크포스의 20, 30%를 막 감축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업 안정성도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회사에 헌신한 대가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커리어는 한 10년 동안 이제 쌓았고 마케팅 쪽에서, 그리고 런던에서 이제 8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럭셔리 브랜드에서 글로벌 헤드 오브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 직책은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그런 퍼포먼스 마케팅 전략을 관리하는 건데, 근데 제 개인적인 삶은 월세 런던의 아파트에서 강아지랑 같이 살고, 집은 꿈도 못 꾸는 약간 이런 개인적인 괴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커리어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달려온 게 맞았나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꽤 많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는 제 일을 정말 잘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성과도 잘 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회사에서 저를 좋게 봐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좋게 봐주고 있고 승진도 많이 했죠. 그런데 새로운 리더십이 올 때마다 이거를 계속 새롭게 증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했던 그런 성과들이 다시 빵으로 돌아가서 계속 이걸 성과를 새로운 사람한테 증명해야 되는 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리더십이 와가지고 제가 거의 6개월 동안 준비하던 프로젝트도 거의 엎어지다시피 했고요. 그래서 내 커리어가 리더십 한 명에 의해서 너무너무 위태위태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당장 뭐 해고 위기에 그런 놓인 건 아니고, 그냥 약간 계속 저를 증명해야 되는 게 너무 지치는 거죠. 일하는 것만으로도 지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너는 성공하고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이 다 틀렸구나 라는 거를 요즘에 계속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상황을 구독자분님들도 겪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컨텐츠를 좀 더 열심히 키워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제가 이 채널을 퍼포먼스 마케팅이랑 해외 취업 컨텐츠를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서 계속 가져갈 거긴 한데, 해외 취업 콘텐츠는 아마도 많이 안 올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은 최소한으로 하고 각자의 것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커리어의 사다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말하기가 제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일하는 거는 영국에서 잠깐 뭐 워홀로 1, 2년 경험 삼아 일하는 거는 정말 추천드리는데, 이제 저는 영국에서 그런 이민을 해서 여기서 커리어를 꾸리는 거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해외 취업 컨텐츠로 제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진짜 제 친동생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영국에 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콘텐츠로 한번 풀어볼게요. 요즘에 사람을 많이 만나보니까 퍼포먼스 마케팅 팀이 꾸려지지 않은 회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브랜드 마케터가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1인 사업체분들이 어떻게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작은 팀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지에 대해서 교육 콘텐츠를 많이 찍어보고자 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영어로 찍을 것 같긴 한데 이 채널에 올릴지 아니면 다른 채널에 올릴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컨텐츠고, 그리고 두 번째 컨텐츠는 제가 영국에 산지 이제 8년째 됐는데 제가 재정적으로 솔직히 좋은 위치에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엄청나게 일이 많았어요. 돈이 많이 나갈 그런 일들이. 내년에는 재정을 조금 개선하는 그런 저의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그 카드값도 열심히 갚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그리고 제 요즘에 가장 큰 목표가 저희 강아지가 있잖아요. 그 강아지가 그 버니즈 마운틴 도그랑 그리고 또 보더콜리 믹스예요. 근데 버니즈 마운틴 도그가 원래 스위스 산악 강아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멍멍이의 그런 고향에 데려가는 콘텐츠를 한번 기획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거의 한 2, 3년은 돈을 모아야지 겨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국에서 그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는 거는 쉬운데 다시 돌아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육로로 와야 되는데 영국은 섬이니까 그 파리에서 페리를 타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영국에서 멍멍이를 데리고 나가면은 그 스위스로 아웃을 했다가 스위스에서 차를 타고 계속 이렇게 육로 여행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여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뭐 요리를 해먹고 하면은 그 정도로 들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문제가 제가 한국 운전면허가 있는데 장롱면허고, 그리고 아마도 영국에 들어오려면 영국 면허를 따고 조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돈도 모으고 운전면허도 따고 하면은 거의 한 2년, 3년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콘텐츠를 찍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제 미래 사업으로 이어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직장에 쓰이는 에너지는 그냥 9 to 6로 제한을 하고 저 개인적인 삶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정말 궁금하고, 저같이 요즘에 직장 생활에 조금 현타를 느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